저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살다 보면 그런 사람 꼭 한 명씩은 있죠. 동네에서 제일 큰 가게 하던 분, 아파트 여러 채 가지고 있던 분, 사업 크게 벌려서 직원도 수십 명 두던 분.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고 나중에 들어보면 다 날렸다는 얘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솔직히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그러면 그렇지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다짐을 하셨나요? 혹은 그냥 남의 일처럼 그냥 흘려들으셨나요? 돈 많은 사람이 무너지는 이야기, 이게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 운이 나빠서 이런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숨어 있고 여러분의 삶과도 결코 멀지 않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뭔지 오늘 하나하나 차분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기꾼이거나 게으름뱅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무너지는 사람들 대부분은 한때는 진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아끼고 모았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뛰어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이 바로 그 성공이 문제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작은 식당 하나로 시작해서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아 마침내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 건물이 오르면서 재산이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나는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요. 그 자신감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자신감이 과신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정도면 나는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나는 볼 수 있어. 이 순간부터 검증이 사라져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신중하게 따져보던 습관이 사라져요. 왜냐면 이미 자기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성공의 경험이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주변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주변이 바뀌어요. 오래된 친구들은 멀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다가와요. 그 새로운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예요. 함께 더 크게 가보자는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의 돈을 어떻게든 이용해 보려는 사람.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겉으로는 잘 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무너질 때 거의 대부분 옆에는 그 사람이 내 편이라고 믿었던 누군가가 있었어요. 믿었던 동업자, 믿었던 직원, 믿었던 가족, 믿었던 지인. 그 믿음이 배신당했을 때 재산도 같이 무너졌어요. 세 번째 공통점은 멈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이유이기도 해요. 한번 성공한 사람은 더 큰 성공을 원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10억이 생기면 100억이 보이고 100억이 생기면 1000억이 보여요. 그리고 이 욕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니까요. 하지만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그게 재앙이 돼요. 충분히 가졌을 때 지키는 법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 달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성공한 사람들이 무너질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돈이 많으면 더 안전하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돈이 많으면 여유도 생기고 선택지도 많고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 오히려 반대가 돼요. 돈이 많을수록 더 위험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리스크의 크기가 같이 커진다는 거예요. 가진 게 1000만 원인 사람이 500만 원을 잃으면 그건 힘든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회복이 가능해요. 근데 가진 게 100억인 사람이 50억짜리 투자에 실패하면 그 돈이 자기 돈만 아니에요. 대출이 껴있고 보증이 껴있고 여러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 번의 실패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커질수록 움직이는 자금의 규모도 커지고 실패했을 때의 충격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두 번째는 판단을 도와줄 사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큰 결정을 앞두고 가족이랑 상의해요. 친구한테 조언을 구해요. 여러 사람의 눈으로 같이 봐요. 근데 부자가 되면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이미 다 그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직원이거나 함께 투자한 사람이거나 도움을 받은 사람이거나. 이런 상황에서 솔직하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거나 침묵하거나 아니면 더 부추겨요. 진짜 쓴소리를 해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결정은 오롯이 혼자 내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잃는 것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1억이 생기면 처음에는 그게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그게 10억이 되고 50억이 되면 1억이 그냥 작은 돈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절대 쓰지 않았을 곳에 돈을 써요. 감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수십억이 사라진 다음이에요. 네 번째는 돈이 관계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람됨보다 돈을 먼저 봐요. 당연히 접근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달라져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의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죠.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다들 친하게 대해주고 다들 칭찬해주고 다들 좋은 말을 해주니까요. 이게 나중에 배신으로 이어지고 그 배신이 재산, 손실로, 심한 경우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느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까요? 여러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을 보면 여기서 달랐더라면 하는 지점들이 보여요. 첫 번째 결정적 순간은 처음으로 큰 성공을 맛본 직후예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큰 돈을 만진 사람, 처음으로 사업이 크게 잘 된 사람, 처음으로 부동산에서 큰 시세 차익을 본 사람. 이때가 제일 위험한 시기예요. 왜냐면 이때는 내가 특별히 잘해서 된 것과 때가 좋아서 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2000년대 초반 부동산 붐 때 집 한 채 샀다가 큰 돈 번 분들 많으시죠? 2010년대 초반에 강남 아파트 하나 잡았던 분들, 그게 본인의 탁월한 판단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시대 그 시기에 그 선택을 한 사람 대부분이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경험이 나는 부동산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만들어요. 그 확신이 다음번 더 큰 투자로, 또 다음번 더 큰 투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투자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두 번째 결정적 순간은 사람을 믿어야 하는 순간이에요. 어느 날 오래된 지인이 찾아와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 파트너가 생겨요. 아니면 잘 알고 지내던 후배가 좋은 기회라며 손을 내밀어요. 형, 이번 건은 진짜예요. 같이 해요. 사장님, 이게 안 되면 제 전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분수령이 돼요. 냉정하게 문서로, 법적으로 전문가를 통해 검토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이 정도 사이에서 그것까지 할 필요 있어? 라는 생각에 그냥 믿고 가다가 당하는 경우 정말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30년 넘게 사업을 해서 제법 큰 자산을 만든 분이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같이 일한 20년 지기 동업자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두 사람은 형제 같았어요. 회사 일을 다 같이 했고 가족끼리도 알고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몇 년에 걸쳐서요.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배신을 당한 것보다 그 사람을 믿었던 내 자신이 더 원망스러웠어요. 세 번째 결정적 순간은 멈춰야 할 때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이에요. 사업이 잘 될 때, 투자가 잘 될 때, 모든 게 잘 돌아갈 때 사람은 멈추려 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잘 되고 있는데 왜 멈춰요? 근데 세상에는 영원히 오르는 것도 영원히 잘 되는 것도 없어요. 경기는 순환하고 시장은 변하고 규제는 바뀌어요. 이걸 머리로는 알아도 막상 자기 일에서는 안 보여요. 이건 좀 다르다. 이건 계속 갈 거다라는 생각이요. 이게 그 결정적인 착각이에요. 그리고 결국 멈춰야 할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은
다음 파도에 쓸려 내려가요. 지금까지 외부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제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람들이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게 뭔지 생각해보면 저는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봐요. 욕심, 자존심, 그리고 외로움. 이 세 가지예요. 욕심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욕심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욕심이 없으면 발전도 없어요. 더 잘 살고 싶다는 욕구, 더 많이 이루고 싶다는 욕구,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동력이에요. 문제는 충분함을 모르는 욕심이에요. 오래전에 읽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농부가 하루 동안 걸어서 표시한 땅을 모두 자기 것으로 준다고 했어요. 해 뜰 때 출발해서 해 질 때 돌아오면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반드시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농부는 욕심을 내서 너무 멀리까지 걸었고 해가 지기 직전에 필사적으로 뛰어서 겨우 출발점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 농부가 묻힌 땅은 겨우 무덤 하나만큼의 크기였어요. 톨스토이가 쓴 이야기인데 짧은 이야기지만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잘 표현한 글이 있을까요?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능력, 이게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이에요. 이게 욕심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사업이 기울기 시작해요. 신호가 보여요. 주변에서도 이제 좀 줄여야 할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을 인정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까지 잘 나가는 사람으로 살아온 자존심이요. 인정하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요. 그래서 더 무리를 해요. 없는 돈으로 있는 척을 해요.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러다가 구멍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한번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 자존심의 함정에 더 깊이 빠져요. 왜냐면 그만큼 지켜야 할 이미지가 크거든요. 저 사람이 망할 리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존심이 결국 더 큰 망신과 더 큰 상처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빨리 인정하고 빨리 손을 털었더라면 지킬 수 있었던 것들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외로움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이에요. 성공한 사람들, 특히 자수성가한 분들을 보면 참 외로운 경우가 많아요. 혼자 짊어진 게 너무 많아요. 직원들 월급, 대출이자, 가족 뒷바라지,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 왔어요. 힘들어도 티를 내면 안 됐어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주변이 불안해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외로움이 쌓여요.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요. 그 외로움이 이상한 방향으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외로움 때문에 엉뚱한 사람을 믿었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어떤 분은 그 외로움을 술로 달래다가 건강을 잃었어요. 어떤 분은 그 외로움이 가정 불화로 이어졌어요. 성공한 사람도 결국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냥 내 편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너진 이후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요. 재산을 잃는다는 게 단순히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첫째, 인간관계가 한꺼번에 바뀌어요. 성공했을 때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서서히 사라져요. 처음에는 바빠서 연락이 뜸한 것 같더니 나중에는 아예 연락이 끊겨요. 직접 차갑게 대하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쓸쓸해요. 대놓고 배신당하면 화라도 내겠는데 그냥 조용히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정말 오래된 친구, 진짜 가족, 그것만 남아요. 둘째, 자존감이 무너져요. 재산을 잃은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게 자존감의 붕괴예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일수록 이 타격이 더 커요. 밥은 먹어야 하고 잠은 자야 하는데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어요. 거울을 보기가 싫어요. 아는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워요. 이 심리적 타격이 때로는 재산 손실보다 더 오래, 더 깊은 상처를 남겨요. 셋째, 가족 관계가 흔들려요.
성공할 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다들 잘해줬으니까요. 근데 무너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가족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부부 사이에서 서로 원망이 시작돼요. 자녀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어?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가족이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때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위기 속에서 가족이 더 단단해지는 경우.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넷째, 건강이 나빠져요. 경제적 스트레스는 몸으로 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잠을 못 자요.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운동은 꿈도 못 꿔요. 그 스트레스가 혈압으로, 당뇨로, 소화기 문제로 터져 나와요. 재산을 잃고 건강까지 잃으면 정말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 60대 이상의 분들에게는 이게 더 심각해요. 젊었을 때는 몸이 버텨주는데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을 겪으면 회복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다섯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시간을 잃었다는 감각이에요. 재산은 다시 모을 수 있어요. 힘들지만 가능하죠. 관계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건강도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다시 안 와요. 60대, 70대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이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여행이라도 다닐걸. 아이들이랑 더 같이 있을걸. 그냥 평범하게 살걸. 이 말을 들으면 성공의 의미가 뭔지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돈을 벌지 말라는 거야? 욕심을 아예 버리라는 거야?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사는 것, 잘 버는 것,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꿈을 가지는 것,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것,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충분함을 아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철학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매우 실용적인 이야기예요. 나는 어느 정도면 충분한가? 를 미리 생각해 두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인간은 계속 달리게 되어 있어요. 끝도 없이요. 아파트 한 채가 목표였는데 그걸 이루면 이번엔 두 채가 목표가 돼요. 두 채가 되면 세 채가 목표가 돼요. 이 기준을 자기가 정해두지 않으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노후에 필요한 돈, 남겨줄 유산, 나 자신의 여유.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두면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진짜 내 편을 가까이 두세요. 이게 자산만큼 중요한 이야기예요. 듣기 싫은 말도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잘 될 때 부추기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할 것 같을 때 잠깐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인생에서 큰 실수를 많이 막을 수 있어요. 반대로 주변에 맞아요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경계하셔야 해요.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한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세 번째, 리스크와 욕심을 분리하세요. 투자를 할 때, 사업을 확장할 때 항상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게 잘못되면 나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는 결정은 하지 마세요. 설령 잘 될 것 같아도요. 욕심은 이게 얼마나 벌릴까? 에 집중하지만 지혜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에 집중해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봐야 해요. 네 번째, 건강과 관계는 미리 투자해 두세요. 돈을 잃어도 건강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돈을 잃어도 진심으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돈을 지키려다가 건강을 잃고 관계를 잃으면 돈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건강검진, 꾸준한 운동, 가족과의 시간, 오래된 친구와의 연락, 이게 수익률 좋은 투자예요. 진짜로요. 다섯 번째, 겸손함을 유지하세요. 성공이 오래 갈수록 겸손해지기가 어려워져요. 왜냐면 성공이 내가 옳다는 증거처럼 느껴지니까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내가 맞아서 성공한 부분도 있고 때가 좋아서 성공한 부분도 있어요. 운이 따라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시대를 잘 타서 성공한 부분도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위기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반면 나는 틀릴 수 없어라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더 쉽게 무너져요. 자, 오늘 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왜 무너지는지, 어떤 순간에 기울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현실이 기다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잘 살면 행복해진다는 거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봐온 건 그 반대예요. 행복한 사람이 잘 살아요.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결국에는 잘 살더라고요. 반면에 행복을 나중에로 미루는 사람들, 이것만 되면, 저것만 더 모으면 하는 사람들은 정작 그게 이루어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면 또 다른 이것만이 생기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느껴야 할 건 쯧쯧, 저러면 안 되지가 아니에요. 저 사람도 결국 나와 같은 인간이었구나. 나도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흔들릴 수 있었겠구나. 그 공감이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그 공감에서 나오는 질문. 나는 지금 뭘 지키면서 살고 있나?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충분히 소중히 하고 있나? 이 질문들이 어쩌면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일 거예요. 저는요, 오래 살아온 분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어느 것에 힘을 써야 하고 어느 것은 내려놓아야 하는지 이미 몸으로, 삶으로 배우신 분들이에요. 다만 가끔은 그 배움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오래 살면서 느끼신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보세요. 아니면 가족한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그게 어쩌면 오늘의 가장 좋은 투자일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